안녕하세요. 민스 에리어입니다. 달력에 보면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이렇게 어려운 이름들이 줄줄이 등장하는데 알고 보면 24절기는 단순히 옛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날짜가 아닙니다. 태양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1년 동안 계절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24단계로 나눈 달력이죠. 농사를 짓던 옛사람들에게는 씨를 뿌리고 농작물을 관리하고 수확하는 시기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생활 지침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수천 년 전부터 이어진 이 24절기가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달력과 일상 속에 남아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24절기는 각각 언제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봄부터 겨울까지 24절기의 모든 것, 우리나라의 1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절기는 바로 입춘. 보통 2월 3일 또는 4일경에 찾아오는 입춘은 말 그대로 풀이하면 봄이 들어선다는 뜻입니다. 아직 실제 날씨는 춥지만 태양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보면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점이라는 의미로, 옛날에는 입춘은 한 해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날로 여기고 입춘대길이라는 글귀를 대문에 붙이는 풍습이 있습니다. 입춘을 맞아 큰 복이 들어오기를 바란다는 의미죠. 즉, 입춘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새해의 행운과 복을 기원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입춘 다음은 우수입니다. 한자로 비와 물을 의미하는 우수는 대개 2월 18일 또는 19일경입니다. 겨울 동안 얼어있던 얼음과 눈이 녹으면서 봄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를 뜻합니다. 옛사람들은 이 무렵부터 땅이 서서히 생기를 되찾는다고 생각해서 아직 춥지만 겨울이 조금씩 물러나고 있다는 신호였던 것이죠. 다음은 우리가 꽤 익숙하게 들어본 절기인 경칩입니다. 경칩은 보통 3월 5일 또는 6일경으로 겨울잠을 자던 벌레나 동물들이 봄의 기운을 느끼고 깨어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특히 유명한 것이 바로 개구리의 겨울잠에서의 깨어남이죠. 물론 실제 동물들의 활동 시기는 지역과 기온에 따라 달라지지만 경칩은 자연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기를 상징합니다. 다음은 춘분입니다. 이름 그대로 봄의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절기인 춘분은 보통 3월 20일 또는 21일경으로, 특히 중요한 특징은 낮과 밤의 길이가 거의 같아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태양이 적도 부근을 비추면서 낮과 밤의 길이가 비슷해집니다. 춘분을 지나면서 점점 낮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즉, 이제부터 낮이 점점 길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다음 하늘이 맑고 깨끗하다는 뜻의 청명은 보통 4월 4일 또는 5일경입니다. 봄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맑고 화창한 날이 많아지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청명 무렵에 조상의 묘를 찾아가 성묘하고 묘를 돌보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봄의 마지막 절기 고구입니다. 곡식에 필요한 비가 내린다는 고구는 보통 4월 19일 또는 20일경입니다. 농사를 시작하는 시기에 적당한 봄비가 내리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매우 중요한 절기였겠죠. 고구가 지나면 본격적으로 농사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이렇게 봄이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입하, 이제 여름으로 넘어갑니다. 말 그대로 여름이 시작된다는 뜻의 입하는 보통 5월 5일 또는 6일경으로, 이 시기에 나무에는 잎이 무성해지고 기온도 점점 올라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계절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24절기에서는 이때부터 여름이 시작됩니다. 다음은 만물이 점점 성장하면서 생명력이 차오르는 시기를 뜻하는 소만입니다. 보통 5월 20일 또는 21일경인 소만은 농작물과 식물이 자라기 시작하고 산과 들도 푸르게 변합니다. 한마디로 자연이 본격적으로 꽉 차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망종은 보통 6월 5일 또는 6일경으로, 망종의 망은 변화보리 같은 곡식의 까끌하기를 의미합니다. 즉, 곡식의 씨앗을 뿌리기에 적절한 시기를 뜻해서 농촌에서는 망종까지는 모내기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던 것이죠. 그리고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로 알려진 여름의 대표적인 절기 하지는 보통 6월 21일경입니다. 이날을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낮의 길이가 다시 짧아지기 시작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하지가 가장 더운 날일까? 라는 의문의 답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양의 높이가 가장 높고 낮이 가장 길지만 지표화되기가 되어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장 더운 시기는 일반적으로 그보다 뒤에 나타납니다. 다음은 이름 그대로 작은 더위라는 뜻의 소서는 보통 7월 7일 또는 8일경으로, 이 무렵부터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됩니다. 특히 장마와 겹치는 경우가 많아서 덥고 습한 날씨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름의 마지막 절기인 대서는 말 그대로 큰 더위라는 뜻인데요. 보통 7월 22일 또는 23일경입니다. 실제로 가장 높은 기온이 나타나는 날은 지역과 해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로 여겨지는 절기입니다. 하지만 대서가 지나면 어느덧 여름도 끝을 향해 갑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입춘은 보통 8월 7일 또는 8일경으로 가을이 들어선다는 뜻인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8월 초인데 아직 엄청 더운데요. 맞습니다. 입추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선선한 가을 날씨가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24절기는 태양의 위치를 기준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실제 기온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입추는 계절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기 시작했음을 알려주는 기준입니다. 다음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절기 처서입니다. 보통 8월 20일 또는 23일경에 처서는 더위가 물러간다는 뜻으로 처서 매직이라는 말도 있듯이 처서가 지나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고 여겼습니다.
물론 요즘은 기후변화와 지역 차이 때문에 처서가 됐다고 갑자기 더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계절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중요한 경계라는 점은 같습니다. 다음은 백로, 보통 9월 7일 또는 8일경입니다. 흰 이슬이라는 뜻의 백로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아침에 풀잎 등의 이슬이 맺히기 쉬워지는 시기로 가을이 본격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때죠. 춘분과 마찬가지로 낮과 밤의 길이가 거의 같아지는 시기인 추분은 보통 9월 22일 또는 23일경인데 차이가 있다면 춘분 이후에는 낮이 길어지고 추분 이후에는 밤이 점점 길어집니다. 즉, 춘분은 봄의 균형점, 추분은 가을의 균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찬 이슬이라는 뜻의 한로입니다. 보통 10월 8일 또는 9일경인 한로는 아침 이슬이 차갑게 느껴질 정도로 기온이 내려가는 시기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단풍도 점점 절정으로 향합니다. 가을의 마지막 절기는 상강은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뜻으로 보통 10월 23일 또는 24일경입니다. 이때부터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서 아침에 서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입추에서 시작된 가을이 상강에 이르면서 겨울을 향해 넘어가는 것입니다. 입동, 이제 겨울입니다. 겨울이 시작된다는 의미의 입동은 보통 11월 7일 또는 8일경으로 옛날 농촌에서는 입동 무렵에 겨울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김장을 준비하는 시기와도 연결됩니다. 다음은 작은 눈이라는 뜻의 소설입니다. 소설은 보통 11월 20일 또는 23일경으로 이름처럼 이 무렵에는 첫눈이 내리기도 하지만 실제 첫눈이 내리는 시기는 지역과 날씨에 따라 상당히 다릅니다. 다음은 큰 눈이라는 뜻의 대설입니다. 눈이 많이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를 의미하는 대설은 보통 12월 7일 또는 8일경으로 특히 농촌에서는 겨울에 내리는 눈을 단순한 불편함으로만 보지 않았는데 눈이 많이 쌓이면 토양을 덮어주는 역할을 하고 봄철 농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시기로 아주 유명한 절기 동지입니다. 보통 12월 21일 또는 22일경으로 동지가 지나면 다시 낮이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동지를 작은 설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지하면 빠질 수 없는 음식이 바로 팥죽, 붉은 팥이 나쁜 기운을 물리친다고 생각해 동짓날 팥죽을 먹는 풍습이 생겨났습니다. 다음은 작은 추위라는 뜻의 소환입니다. 보통 1월 5일 또는 6일경에 소환은 이름은 작은 추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소환 무렵이 매우 추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대한이 소환의 집에 놀러 갔다가 얼어 죽었다라는 표현도 있을 만큼 소환 추위가 무섭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절기는 보통 1월 20일 또는 21일경인 말 그대로 큰 추위를 의미하는 대안입니다. 이렇게 해서 24절기의 마지막에 도착했는데 대안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입춘입니다. 즉, 입춘에서 시작해 우수, 경칩, 춘분, 여름을 지나고 가을을 지나고 겨울을 지나 대안까지 오면 다시 새로운 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24절기는 음력일까? 양력일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24절기는 음력으로 계산하는 것 아닌가요? 사실 24절기는 태양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절기여서 매년 날짜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로 양력에 비슷한 날짜에 나타납니다. 즉, 24절기는 태양을 기준으로 한 계절의 시계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입춘부터 대안까지 1년 365일을 24개의 계절로 나눈 24절기를 모두 살펴봤는데 결국 24절기는 계절의 끝이 아니라 순환을 보여주는 자연의 달력인 것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만 열어도 날씨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농사를 짓지 않아도 계절의 변화를 쉽게 알 수 있지만 옛사람들은 하늘과 햇빛, 바람과 비, 이슬과 서리, 꽃과 나무 그리고 동물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1년의 시간을 읽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연이 이렇게 변하고 있으니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한다는 옛사람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24절기 중 가장 좋아하는 절기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절기를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우리가 평소에는 몰랐던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